오릭스의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도착한 4편은 학습, 선택, 자율, 그리고 실패.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9분 안에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네 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제이 초이가 800시간 클로드 코드를 쓰면서 정리한 9꿀팁. 둘째, 김대식 교수가 인생책에서 받아 만든 네 가지 안함. 셋째, 모에 압둘라 부사장이 자율주행에 빗대 자녀에게 가르친 세 교훈. 그리고 넷째, 데이비드 박이 8년의 실패를 거쳐 도달한 한 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라는 말.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이 초이가 클로드 코드를 800시간 쓰면서 정리한 9꿀팁입니다. 8분 30초짜리 한국어 영상이고 업로드 6일 만에 77,000회를 넘겼습니다. 한국 인디해커 1인이 직접 정리한 운용 노트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핵심은 한 줄로 압축됩니다. 신선한 컨텍스트가 비대한 컨텍스트를 이긴다. 정보를 더 많이 넣으면 더 잘한다는 직관과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클로드 코드 창시자 보리스가 X에 직접 남긴 표현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습니다. 9가지를 세 묶음으로 보면 정리가 됩니다. 첫 묶음은 하지 말 것 셋. 풀세팅 금지, 포모 금지, 그리고 이거 만들어줘, 시그존 금지입니다. 두 번째 묶음은 해야 할 것 셋. 컨텍스트 관리, 진짜 계획, 그리고 검증 루프. 세 번째 묶음은 실전 꿀팁 셋. 리와인드, 스킬 자산, 그리고 번역 능력입니다. 흩어진 9이 아니라 세 축에 묶인 9이라는 게 이 영상의 구조였습니다. 엔트로피키 공식적으로 짚은 방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I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검증한 방식을 패키지로 만들어 AI에게 시키는 방향이라는 거죠. 제이 초이는 이걸 자율주행에 빗댔습니다. 차에 타도 길은 알아야 하고 내비게이션은 결국 사람이 직접 찍어야 한다. 자율은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이 큰 그림을 잡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클로드 코드 팀이 단 하나의 습관으로 꼽은 게 리와인드였습니다. 단축키로는 ESC를 2번 누르는 것. 실패 기록이 컨텍스트에 남으면 다음 응답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 시도를 할 때 청소부터 한다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함정 하나가 같이 박혀 있었어. 검증 루프를 자동으로 돌리면 AI가 테스트 자체를 코드에 맞춰서 수정해버린다는 거지. 통과율은 올라가는데 사실 검증이 빠진 거고, 결국 검증 루프 자체도 사람이 한 번 더 봐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어. 마지막 한 줄이 이번 영상의 결론이었어. 남의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내 상황에 맞게 번역해서 적용하는 능력. 이건 자동화가 안 되고 시간이 들어야 쌓이고, 그래서 진짜 자산이라는 거지. 이 한 줄이 800시간을 한 줄로 압축한 셈이야. 두 번째 영상.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인생책에서 받아 만든 4가지 안함입니다. 책과 3채널의 58분 통합본이고 73만 회를 넘겼습니다. 출발점은 단순한 룰이었습니다. 100명의 전문가가 좋다고 하는데 나만 그 가치를 못 느낀다면 내가 틀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첫 인상에서 멈추지 말고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김 교수 본인도 율리시스를 10년 동안 분투했고 결국 영화로 우회해서 메커니즘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4가지 안함의 본질은 기회비용 사고가 4단계로 확장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첫째 책. 첫 느낌이 없으면 안 읽습니다. 둘째 사람. 1년에 진지하게 밥 먹는 날이 100일이 안 되니 만남도 신중해진다는 거죠. 셋째 시간.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기회비용입니다. 넷째 행복 책임.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으니 자기 행복을 가장 크게 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사고가 책에서 출발해서 인생 전체로 번지는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인상적이었어. 기회비용이라는 같은 원리를 책에서 멈추는 사람과 시간과 행복까지 4단계로 미는 사람은 결국 다른 결정을 내리잖아. 같은 단어를 쓰는데 깊이가 거기서 갈린다는 거지. 인생책이 만들어준 차이가 정확히 그 깊이였어. 마지막 메시지는 AI 시대에 더 강해집니다. AI도 결국 인간이 수천 년 쌓아놓은 인문학을 학습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 이해를 포기하는 건 AI 이해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시청자 인터뷰에서 김 교수가 추천한 책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 시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모에 압둘라 부사장의 인터뷰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 태평양 엔지니어링 총괄이고 로봇공학 30년 경력자입니다. 자율주행 이야기에서 자녀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건 시스템적 사고였습니다. 로봇공학 30년의 결론이라며 이렇게 표현했죠. 특정 용도만을 위해 만들면 금방 쓸모 없어진다. 그래서 비용과 다용도와 확장성을 처음부터 한 번에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 때 적용한 원칙을 자녀 교육으로 그대로 옮긴 거였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친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스템적 사고.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용과 다용도와 확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것. 둘째, 늑대무리. 늑대의 힘은 무리에서 나오고 무리의 힘은 한 마리 늑대에서 나온다는 것. 혼자도 안 되고 무리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셋째, 빗속에서 춤추는 법.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결론입니다. 단일 용도로 만든 제품과 다용도로 설계한 시스템은 수명 자체가 다릅니다. 단일 용도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곧 쓸모 없어집니다. 다용도는 처음 설계 비용이 더 들지만 그만큼 오래 갑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보지 않으면 결국 버려야 한다는 게 30년 경력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한 줄이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강했어. AI 시대는 사실상 항상 폭풍 속이잖아. 다음 주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또 새로운 도구가 나오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 안에서 춤추는 법을 배운다는 게 결국 적응이 아니라 태도라는 메시지였어. 마지막 영상은 데이비드 박의 인터뷰입니다. 이어 코리아 채널이고 한국계 27세 자퇴생이 8년의 실패를 거쳐 도달한 이야기입니다. 라인 자체가 단단합니다. 8년 동안 4번의 사업 실패가 있었고 그 사이 갑작스러운 암 진단이 더해졌습니다. 그 끝에 학술 글쓰기 보조 AI 제니가 연매출 3천만 달러 규모까지 도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계 27세이고 대학을 자퇴하면서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영상은 네 챕터로 흐릅니다. 첫 챕터는 4번의 실패와 자퇴. 출발점부터 끈기가 박혀 있었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AI가 만든 이상한 문장. 학술 글쓰기 보조 AI가 자꾸 어색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사용자 중심 사고로 풀어낸 흐름이지. 세 번째는 창업가의 책임감. 자기관리가 곧 회사관리라는 결론. 그리고 마지막 천국과 지옥은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위기에서 성장의 발판으로 바꿔낸 응답이었어. 그가 도달한 한 줄은 이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지 않을까? 8년의 실패가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실패 자체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만큼 사랑하는 일을 고른다는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암 진단조차 회사 운영 룰로 박혔다는 게 인상적이었어.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본다는 건 사실 위기 자체를 다르게 정의하는 거잖아. 같은 사건도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 회사 라인이 달라진다는 메시지가 8년의 실패 위에서 나오니까 무게가 달라. 이번 주 4편을 한 줄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굿 9 꿀팁. 신선한 컨텍스트가 비대한 컨텍스트를 이긴다는 한 줄. 둘째, 인생책 4가지 안함. 기회비용 사고를 책에서 행복 책임까지 4단계로 밀어낸다는 결론. 셋째, 자녀 3교훈.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게 핵심이라는 30년 경력자의 표현. 그리고 넷째, 사랑하는 실패.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게 낫다는 8년의 한 줄. 4편이 서로 다른 결인데 같은 자리를 가리킨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편을 묶으니 한 가지가 보였어. AI가 다 해줘도 인간이 잡아야 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거. 학습에서는 신선한 컨텍스트, 선택에서는 기회비용 사고, 자율에서는 길을 아는 것, 실패에서는 사랑하는 방향. 네 각도가 다른데 같은 한 가지를 가리켰어. 그게 이번 주 큐레이션의 한 줄이야. 다음 주 큐레이션도 일요일에